그러면 치약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운반비는 이제 정점은 지나갔어요. 제가 지주사를 올해는 저는 기대를 한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좀 싼 거보다는 모멘텀을 찾아요. 모멘텀은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업 가치, 본질 가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못 오르고 계속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 네. 또 불만들이 있단 말이죠. SK 지주사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봐주시죠. 이게 아니 이 SK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지주사 그리고 지금 보면요. 주가가 엄청 싼데도 못 간 기업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기업들이 가면 좋은데 안 가니까 뭐 그거는 왜 안 가는 이유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갈지 왜 안 가는지 이유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본질가치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버는지 어느 정도 레벨까지 벌고 내년에 어떤지 실제 수익은 잘 나는지 이거를 항상 우리가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SK는 뭐 누가 봐도 유명한 그 지주 회사고 SK그룹의 다양한 회사들을 갖고 있고 또 비상장 회사들도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요. SK팜테코, 이번에 SK머티리얼즈 같은 알짜 회사 인수했죠. 또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회사 인수했는데 지분을 대박 났대요. 한 6배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상장하는데. 그 회사도 갖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플러그파워라는 회사도 좀 지분 갖고 있고 SK실트론이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웨이퍼 회사도 갖고 있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업들 많이 갖고 있으면 투자해서 성과 나면 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좀 많이 해라. 그거 안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본질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제가 지주사를 올해는 저는 기대를 한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올해는 소액주주들 눈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 많아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자회사 상장하는 거죠.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든가, 아니면 매수초권권, 뭐 아니면은 이제 상장할 때 우선 청약권을 제공을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 보니까요. 그 분할을 하거나 합병할 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주주총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주주총회 안건에 올라갈 때 대주주 지분을요 3%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할 거라고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SK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딱 해요. 그럼 주주총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30% 갖고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는 옛날에 30% 그대로 인정. 근데 만약에 법을 바꾸면 대주주 지분율을 3%만 인정해줘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를 제외한 많은 주주들이 인정해줘야 돈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은 3%밖에 안 해요. 인정을 못해요. 그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소액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주회사가 이렇게 저평가된 게 자꾸 주주를 뒤통수 때리니까 자회사 그렇지. 상장시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지주회사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치인을 어떻게 믿냐. 맞아. 선거 끝난 네. 후에 정치인 말을. 아 근데 저는 뭐 대선 후보들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그거는 한번 우리가 좀 믿어봐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괜히 공수편 안 말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도 권리를 주장하고.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공약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작년부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소액주주가 좀 1,0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거를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게 지식들이 맞아요. 좀 네.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라.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SK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물론 갖고 계신 분들 짜증 나시겠죠. 맨날 빠지니까. 근데 저는 계속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나빠진 건 없잖아요. 본질 가치가 안 좋아지고 자회사 실적이 꼬꾸라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안 좋아져. 그러면 파셔야죠. 뭐 그럼 저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본질 가치 좋아지고 자회사 돈 잘 벌고 또 소액주주 가치 제고하는 그런 거 기대 한번 해볼 만하고 그러면 역으로 지금 모을 때지. 그래서 저는 덱스터랑은 정반대로 봐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 안 가더라도 오히려 좀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트레이딩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에요. 주식 예.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예. 자 현대차 지금 PBR이 0.7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근데 오늘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사야 될지 모르겠다. 본질 맞아요. 가치를 본다 해도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오늘 빠지는 이유는 근데 다른 거보다도 그 포드 있죠, 포드. 포드가 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아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잠깐만요. GM으로 바꿀게요. GM. 이게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차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건 다른 이유보다 지금 현대차 수급이 일단 좀 불리하고요. LG엔솔 또 수급도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반도체 공급망이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언제 해소되냐? 너네들 말 믿을만 하냐? 현대차에서는 2분기부터 좀 완화된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데이터도 좀 예상보다는 부진한 것 같고 그래서 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빠지는 거는 가치는 되게 싸요. 예. 회사의 가치, 본질 가치 대비해서는 엄청 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아야 돼요. 가치 투자는. 근데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반도체는 언제 공급망이 해소될 거며 전기차 판매 이런 거라든가 또 생산은 언제 되게 되고 판매 데이터도 봐도 모멘텀 좀 꺾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보면은 별 매력이 없다 보니까 줄이는 거죠. 주로 이제 기관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모멘텀 플레이를. 그래서 좀 주가 빠지는 건데 가치상으로는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항만의 적체 현상이 좀 풀리고 있어요. 이건 실제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MCU라는 그 자동차 반도체가 이건 공장에서 생산이 지금 제대로 많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MCU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설이 돼요. 그러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를 내가 못 참으면 손절하시는 거지만 3분기에 분명히 정상화되는 걸 스케줄상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믿는다면 지금 주가가 너무나 싸잖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주가가 엄청 싸거든요. 가치 투자상 못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연간 그러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 현대차가 2016년에 5조 벌고요. 4조 벌고 1조 5천 벌고 2조 9천억 벌고 1조 벌다가 작년에 5조 벌었어요. 야, 많이 벌었네. 이익 늘어났어요. 올해는요. 6조 5천억. 내년에 7조. 숫자는 너무 좋아요. PER 8배. 자산가치 0.65배.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싼 걸 부인을 못 하는데 못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싼 거보다는 모멘텀을 찾아요. 그렇지.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오히려 사야 된다. 가치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싸게 매수할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모멘텀은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저는 3월로 가요. 3월에 그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한대요. 그때 아마 그 친환경차에 대한 전략 제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공격적이면은 아마 시장이 환호하면서 한번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모멘텀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지지부진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지금은 계속해서 가치를 보고 모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네, 기아도 똑같아요. 기아, 뭐 현대모비스 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친환경차 말씀하셨는데 결국 원래 이 코로나 이전서부터 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그 주가 밸류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았죠. 이게 맞아요. 그 뭐지? 그 퇴출될 산업이라고 네, 공해 산업이라고. 좌초자산이라고. 네, 좌초자산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네,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반전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 네. 이쪽에서의 그 비전이 얼만큼 그리고 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 맞아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시총 1000조 넘어갔던 것도 결국엔 돈도 잘 벌지만 미래차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사람들의 그게 이제 믿음이 작용한 거죠. 아,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는 1등이야. 이제 확실해. 이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올라간 건데 현대차나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얘네 중에 누가 2등을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부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댈 건가?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현대차도 이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차로 돈은 잘 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로 돈을 벌어서 전기차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못 벌면은 전기차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내연기관이 좋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진 않아요. 이거는 주가를 방어해줘요. 이익을 벌면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니까 본질 가치를 높여주면서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니까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저는 3월달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서 시장보다 기대했던 거 이상의 전략 제시가 나온다면 현대차에 대한 또 시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스토리를 아직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대차 아이오닉 6도 나올 거고 어쨌든 계속 좋은 차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호평을 받으면 주가에 그런 것들이 계속 녹아들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올해만 보고 투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2023년 4년까지는 큰 그림, 저는 25년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보면 이렇게 안 갈 때 사놓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못 견디죠. 왜냐면 지금 단기간에 예, 맞아요. 수익 나기를 저도 바라시니까. 예. 근데 그건 트레이딩이고 제가 현대차가 뭐 다음 주에 얼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제 영역도 아니고. 근데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이 방송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좀 가치 투자하시고 좀 모멘텀 기다리시는 분들 여유 가지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여기 이미옥 님이 이명님 자주 여미사님 팬이신 것 같아. 네. 저만 이게 물 마시지 말고 여미사님도 물 한잔 저 드시라고. 마시고 싶습니다. 지금 그 외인들이 지금 자동차주도 그렇고 이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기관도. 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라 그 사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는 시점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분들 하시면 돼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맞추실 자신이 있으면 그 타이밍 맞춰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도 제가 굉장히 고수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전업 투자하신 분들 중에도 뭐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런 분들은 자기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알아요. 아, 이럴 때 사면 돼. 현대차 좋아질 거야. 근데 지금은 안 사. 왜냐? 모멘텀 아직 없고 외국인 기관 안 사. 난 기다릴게. 그런데 자기만의 그게 있잖아요. 전략. 이미 확립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방송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신 분들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신 분이 그냥 누구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된 상태에서 수급을 보셔야지 그냥 나는 훈련이 안 됐는데 단지 외국인 살 때 가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재지 마시고 싸면 사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물리더라도. 네, 장기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많은 분, 한 번에 사면 되지 뭘 분할 매수하냐 이런 분들 계시지만 왜 분할 매수를 하겠어요?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히는. 근데 그건 확실해요. 현대차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가치 대비해서는 분명히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사도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 외국인 수급 면에서는 저도 몰라요. 언제 갈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멘텀 상으로 3월에 인베스터 데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미리 좀 가치가 싸니까 사놓자는 얘기예요. 네. 제가 틀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염유사님 열심히 얘기하는데 제가 물 먹였다고. 그런가요? 네. LG전자 한번 봐주시죠. LG전자도 참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저는 지금 바로는 안 가요. 왜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가전 매출은 정말 좋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죠. 그 첫 번째가 인건비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니까. 근데 LG전자 TV나 냉장고를 배에다 실어서 컨테이너선에 싣고 수출하잖아요. 운임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LA 항구에서 항만 적체 현상이 발생해서 운임료가 자꾸 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해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조금씩. 그러면 최악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운반비는 이제 정점은 지나갔어요. 그럼 LG전자 지금 1분기까지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언택트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옛날보다 많이는 안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작년에 월풀 제치고 1등 했어요. 세계 가전 1등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트 코로나로 가도 LG전자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전제품을 잘 팔아요. 그리고 그 시그니처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가전에서 돈 잘 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부품. 이게 아직은 적자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하는. 이게 전기차랑 똑같아요. 배터리랑. 배터리가 지금 안 좋은 게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거. LG전자도 똑같아요. 공급이 잘 안 돼요. 이건 하반기에 개선되겠죠.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럼 분명히 좋아지겠죠. 지금보다 앞으로가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부러진 거예요. 근데 LG전자가 그 와중에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3조를 예상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정도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1조 벌었거든요. 올해 3조. PER이 몇 배냐면 7배. 주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LG전자 주주분들이 체크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가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매 분기마다 실적 제대로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복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PER 10배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LG전자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LG가 이번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네. 이번 이 물적 분할 이슈로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만약에 LG전자가 지금 우리가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전장 사업이잖아요. 네. 전장 사업도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하냐? LG는 불매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신뢰를 잃은 거야 지금. 완전 LG가. 신뢰 잃는 겁니다. 이건 진짜 LG전자 혹시라도 진짜 제발 안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물적 분할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걸 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도 개선 통해서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물적 분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그렇게 되면 이 LG그룹은요 주주 가치 진짜 무시하는 그룹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주주들의 신뢰를 다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은 좀 제발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이번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무슨 어떤 주 하나가 원전에 대해서 또 뭐 나왔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네. 그 두산중공업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요 가치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치 투자로 이게 분석이 안 됩니다. 잘.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난 5년간 적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예요. 여기 보이시죠? 계속 적자예요. 가치 평가를 못 하고요. 그러니 주가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돈을 못 버는데 주가 올라갈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익이 나요. 올해부터 나는데 2천억, 2천억. 그러면은 올해하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2천억을 만약에 벌게 되면 PER이 얼마냐면요. 버는데 41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죠. 절대 싼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가지고 절대 가치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치 투자하신 분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건 삭제해야 될 기업이고, 단 모멘텀 투자 있죠. 왜 모멘텀 투자냐면 원자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간 이 회사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원자력 발전을 정부에서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14만 원짜리가 10분의 1 통 나갑니다. 원자력 발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모멘텀이 소진되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친 데다 적자에다가 증자해야 되고 막 자회사. 근데 지금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은 가질만 해요. 모멘텀은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EU에서 텍소노미라고 이번에 그 친환경 녹색 분류에 그렇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을 넣었어요. 일단 모멘텀 생겼죠. 그럼 정부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은 원래 그 탈원전 정책이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송영길 대표가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건 좀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에요. 갖고 있고 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만드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단 돈을 지금 아직 많이는 못 벌잖아요. 뭐 PER이 40배, 50배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트레이딩, 정부 정책에서 뭔가 호재가 나와서 주가 급등하면 좀 파시고, 지금은 안 가잖아요. 아직은 모멘텀이 안 나오니까. 근데 모멘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올해 분명히 좋은 뉴스들이 원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모멘텀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좀 버텨보자. 버티시되 주가가 그런 재료로 이렇게 2만 3, 4천 원 올라가면 또 정리하시고 사고팔고를 하셔야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는 조금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그 모멘텀 투자와 장기 투자, 그다음에 트레이딩과 주식 투자, 맞아요, 요거의 그 차이를 아무리 좀 줄인 이분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좀 알고 자기가 어떤 걸 하고 맞아요. 있는지를 맞춰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싼 기업이냐, 이거를 아까 SK나 현대차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싼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모멘텀이 없어서 안 가는 거지. 근데 두산중공업은 철저하게 그 모멘텀이에요. 아까 덱스터도 모멘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그런 기업들은 본질 가치 대비해서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철저하게 재료 분석하셔가지고 너무 과하게 재료가 반영됐을 때는 적절하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능력이 좀 요구돼요. 모멘텀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못 하는데 모멘텀 기업 투자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멘텀 기업 투자하고 싶으시면 일단 트레이딩 능력을 좀 한번 길러 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든 하여튼 연습이 좀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연습 전에 충분한 그 수련의 과정 없이 네.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아까운 총알, 현금을 다 맞아요. 낭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식에서는. 네, 그래서 뭐 내가 모멘텀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처음에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되겠으면 10주 정도만 하세요. 가볍게. 근데 저는 모의 투자는 반대예요. 내 돈이 그래도 좀 들어가야 그렇지, 돼요. 조금 들어가야 네, 좀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그 모멘텀이 딱 반영이 되면서 뉴스에 팔아라 뭐 하면서 이제 쭉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모멘텀이 사라졌는데 모멘텀이 있었을 때 그 고점에서 맞아요. 20% 빠졌네, 30% 빠졌. 이거 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아니에요. 사가지고 더 네, 물리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모멘텀이라는 거는 그 모멘텀이 이제 어느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케줄이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 거 같으면 주가가 미리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스케줄이 딱 나오는 날은 주가가 부러져 버립니다.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이콘 덴트리 같은 거.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세계 1등하고 있죠. 그렇죠. 넷플릭스. 근데 1등하고 했는데 그날 주가가 한 10% 이상 폭락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맞아요. 미리 선반영이 돼서. 근데 그런 것도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건설주, 뭐 포스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건설주나 그런 거는 아까 똑같아요. 자동차 똑같은 게. 저는 건설주, 포스코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투자하신 분들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모으시면 돼요. 단 모멘텀이 지금 없어서 못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가격이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